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빈바라는 2020년 12월 31일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임상심리 수련 3년차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에 1, 2월 더 일을 하게 되면은 아마 시험도 통과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저한테는 좀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렇게 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올해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다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다들 참 한 해 버티느라 고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올 한 해 동안 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오늘은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서 나는 좀 1년간 뭘 했는지 같이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올해 뭔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좀 고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는 책을 조금 읽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3년차가 되면서 좀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그 전보다는 조금 생겼던 것도 있고 조금 힘들 때 저는 주로 책을 읽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책을 읽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읽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년 동안 24권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몇몇은 제가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좀 2권의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하나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라는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이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아주 무거운 책은 아니고 되게 좀 웃으면서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었는데 그 책들의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24권이니까 한 달에 2권꼴로 읽은 것 같아요. 물론 한 달 동안 아예 아무것도 안 읽은 달도 있고 한 달에 뭐 4-5권 읽은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 이렇게 한 달에 2권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흥미 위주의 책들보다는 뭔가 좀 얻어갈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는 좀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글이라는 게 엄청난 글들은 아니고 되게 뭐 짧은 글에서 또 조금 긴 글까지 있었는데 제가 일단 한동안 지금은 중단되기는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 드라이브에 같이 글을 올리는 모임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도 브런치에 하루에 글 하나씩 올리는 프로젝트도 한 달 반가량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스티밋이라는 어떤 블로그에 개인적으로 요즘 다시 글을 쓰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글쓸 기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그래도 100개 정도의 글은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직업 자체가 글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글들은 좀 질을 좋게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아니면 아주 짧은 글들을 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글쓰기 습관을 들이게 해준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던 것이 저에겐 좀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들에 제가 잘 익숙치 않아 가지고 좀 아날로그한 사람이라서 잘 쓰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한 후배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이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좀 켜 놓고 해 보자 라고 해서 지금 한 4-5명 정도 참여를 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는데 실제로 옆에 사람들과 같이 캠을 켜놓고 하니까 좀 감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지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로나마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재밌게 이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방법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생각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표 같은 것들도 이제 줌 같은 것을 통해서 한 차례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끊김도 적고 좀 서로 소통이 꽤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뭐 줌이나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덜 유명하긴 한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지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JITSI인데 이거는 되게 간편한 것이 시간 제한도 없고 한번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링크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뿌리면 이제 그 링크를 타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뭐 다른 것들보다는 좀 기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화상 대화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좀 이런 환경이 마련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심리 수련 3년차 생활을 아주 알차게 잘 보냈습니다.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이제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지금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3년의 시간에서 이제 거의 3년이 막바지에 다다랐고 이제 아마 내년 2월에 제가 시험과 면접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 채널이 임상심리와 관련된 채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 아이덴티티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전문가로서 조금은 자신 있게 지금보다는 정보를 전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물론 이 수련 과정이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올 한 해는 되게 다들 힘든 시기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별로 그렇게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잘 외출을 잘 하지 못하고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하고 집에 박혀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덜 힘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거나 하는 분들은 좀 다들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내년에 이제 이렇게 수련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조금 저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길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안 이렇게 유튜브도 일주일에 뭐 두세 차례 한번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 한 해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도 뭔가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간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댓글로 한 해는 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기장에 한번 써보셔도 좀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힘든 한 해 보내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한 해는 다들 알찬 시간을 보내고 조금 더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